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거의 각반꿀이네요. 오늘까지는 좀 충격이 있을 거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딨어 그 충격이. 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휴가를 가자마자 목요일부터 이렇게 시장이 약간 이상한 뉴스들 나오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가지 마세요. 이제. 제가 오니까 또 반등을 하네요. 이제부터는 이제 반등으로 갈 건가 봐요. 이제 앞으로 저기 목에다 붉은 넥타이, 붉은 이 스카프를 메고 나오셔야 되겠는데. 네. 참 어떻게 오자마자 다시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오늘 사실 기쁘지 않은 분들도 꽤 될 것 같아요. 떨어진 종목이 너무 많았어요. 오른 종목이 너무 소수예요.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겨우겨우 다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0.67% 상승. 많이 올랐죠. 코스닥은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만 코스피 코스닥 다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뭐 오늘 코스피에서 큰 특징이 없었습니다. 코스닥만 1,400억 매수했고 네.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3,000억 매수하면서 시장을 반등을 조금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환율도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1,301원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거의 20원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네, 긴축 우려가 조금 이제 사라지긴 했는데 더 큰 위기가 좀 와가지고 네. 이게 진짜 재미난 거야. 지금 이번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제 IT 기술에 의한 뱅크런. 재밌네.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의 보급이 네. 뱅크런 이렇게 은행이 망하는 기간도 굉장히 단축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스타트업들 대표들이 뭐 어디 가는 자리에서 옆에 대표가 막 스마트폰으로 막 예금 인출을 막 하고 있다고 누른 거지 막 이러고. 네, 뭐 420억 달러가 막 하루 만에 나갔다고 하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네. 옛날 같았으면 그 쭉 줄 서 있잖아요. 은행 앞에서 돈 뽑겠다고. 그래서 참 그 금융 그 대공황 때 그런 사진들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뭐 그 줄 안 서도 다 순식간에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네요. 훨씬 빠른 속도죠. 사실은 이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못 하겠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어. 그렇죠. 와서 하세요 하면 절대. 와서 하세요. 와서 하세요 했으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 네, 뭐 어쨌든 그래도 단기적으로 대응은 잘 빠르게 해서 일단락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이건 대응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나죠. 네. 오늘 업종별로는 찰강금속이 1.2% 상승을 해서 업종별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키스코홀딩스가 6%대 상승을 했는데요. 밸류 파트너스라고 행동주의 펀드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사실 이게 자사주 매입이나 이제 배당 증액 하라 그리고 뭐 다른 소액주주연대에서 뭐 감사 선임 제안도 했는데 요걸 회사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인용 결정이 나면서 오늘 6%대 상승을 했고요. 전기전자 섹터가 두 번째로 올랐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가 4% 3%대 상승을 하면서 오늘 2차전지 섹터는 거의 대부분 다 상승한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또 굉장히 급등을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MLCC 업종도 받아쳤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반등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위기 겪으면서 좀 떨어졌다가 오늘은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3%대 상승했고요. LG엔소,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다 1, 2%대씩 반등을 했습니다. 서비스 업종도 상승을 했는데요. 카카오 하이브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4% 3%대. 승자의 저주가 누구에게 갈 것이냐 했었는데 원래 이렇게 둘이 이제 싸우면서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다가 오늘은 또 다 같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화해의 결과가 보이네요. 서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더 나갔다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 이랬던 것 같죠? 하이브가 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SM을 또 추가로 막 18만 원 이렇게 공개하면서 신청을 하면 하이브 주주들은 또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요? 뭐 기존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거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건 무조건 승자의 저주가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거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제일 많이 빠졌던 업종은 건설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SVB뱅크가 이제 은행 업종으로 위기가 불거지긴 했는데 만약 국내로 치환을 해본다면 국내 은행 업종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해외에서는 그래도 이제 예금자 애들의 예금이 들어오면 대부분 이제 대출보다는 이제 채권으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위기가 터졌는데 국내 은행은 거의 다 대출로 나갔어요. 뭐 채권을 막 산 게 아니라 그래서 고금리 환경에서 이렇게 타격을 해외 은행보다는 훨씬 좀 적게 받은 것 같고요. 오히려 건설 업종이 신용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이쪽 업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벤처는 건설이야. 미국 벤처들이 휘청거리는데 우리는 건설이 벤처야. 그렇죠. 성장률이 제일 높았다는 거지. 21년도에. 지금 사실 미국에서 21년도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영역에서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재미나네요.
네. 네. 그리고 종이목재 섹터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SVB뱅크 오늘 아침부터 이 미국 정부에서 예금자들의 예금을 전액 보증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좀 리스크가 좀 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금보험 원래 한도는 25만 달러래요. 우리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언제적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도 좀 5천만 높여야 원 될 것 이상 같아요. 없는 사람이 많아. 물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화폐 네.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 네. 조금 올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하고 차이가 좀 크네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그렇다고 SVB뱅크 이제 구제금융은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제금융이라고 하면은 뭐 유상 증자에 정부가 뭐 참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금융위기 때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주주들까지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예금자들만 보호해주기로 결정을 해서 시스템 위기로 확산된 리스크는 좀 막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문제점이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은행들이 이 예금으로 받은 돈을 대출로 하기보다는 자꾸 채권을 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금리 상황에 그 채권 손실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네. 거기서 좀 원인이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만기 미스매치 문제겠죠. 네. 특히 SV뱅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채권들이 10년 만기 네. 남은 거래요. 그래서 장기 채권을 샀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내가 운용을 해도 이거보다 훨씬 잘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만기 매칭을 조금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이 금융 선진국이라면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드러난 내용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황당해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우리가 진짜 돈 한 1, 20억 가지고 오신 거 배분해 달라고 해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기간도 얼마 돈 언제 돈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누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10년물에 거의 몰빵을 해가지고 요거는 네.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스타트업들의 예금 인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더니 18억 달러 손실이 발생을 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22억 달러 증자 발표를 한 게 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인출 뱅크런이 좀 잇따랐고요. 하루에 420억 달러 인출되면서 채권 손실액은 18억 달러인데 예금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간 예금 인출액이 420억 달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20배 이상 큰 금액이죠. 자기 고객들이 어떤 분들인지 몰랐던 거야. 자기보다 훨씬 IT의 전문가들이 내 고객이었던 그런 거지. 그러니까 IT 전문가들이 이거 일단 무조건 빼.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뱅크런이 나면 어떤 은행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미국 최고의 은행이라고 하는 JP 모건, 시티은행 이런 데도 한 방에 자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뱅크런이 생기면. 네. 네. 근데 뭐 미국 은행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유 채권 비중이 좀 높다고 하니까 네. 이게 제2의 SVB가 좀 나올까봐 그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막은 거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니까 정부에서 막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일파만파 그럼 내 돈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일어나면 이제 전 은행이 다 뱅크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사태 초반에 이렇게 막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펼쳐진 상황이라서 더더욱 좀 빨리 막았길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도 예금자 보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도 오늘 반등하는 데 좀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일단락 된 거는 같지만 좀 의문이었던 게 BIS 자기자본 비율. 네. 이거 사실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좀 자기자본을 충분히 쌓아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BIS 자기자본 비율도 막상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채권이라서 채권 비중이 높다면 그걸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렇죠. 단기에 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BIS 자기자본 비율도 굉장히 좀 허술한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10년도 유동성이 있지만 이번 8.5%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질 수 있는 자산은 유동에 대한 어떤 성향을 조금 낮춰주고 물론 무조건 막으면 안 되겠고 이렇게 손실이 날 수 있으니 그거는 10% 할인, 20% 할인, 장기채는 하고 예를 들어 1년으로 금방 매도할 수 있으니 한 1, 2% 할인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네. 필요해서 바젤 2에서 바젤 3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그 금감원 규제는 이 BIS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이 10.5%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2, 3% 정도는 이제 자본증권 이런 만기 굉장히 긴 채권들 있잖아요. 네. 네, 콜옵션만 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편입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바젤 2에서는 더 비중이 높았고 이게 조금 줄어들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규정이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파생으로 다 해지를 걸었어야지. 그죠? 그것도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개인들이 그냥 채권사들이 사버렸어. 좀 충격. 그 자산을 다룬 형태가 좀 난 그래서 뭐 두 가지 의미를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야 미국이 금융 선진국으로 했는데 하는 걸 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실력이 아니네. 우리 따라잡을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는 좀 너무 많이 허술한 거 아닌가? 예상하지 못했던 허점이 발견이 된 거죠. 네. 네. 아니 너무 안 했던 거지 자산 운용. 금융위기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 MBS를 막 파생이 돼가지고 CDO가 되고 CDO2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트리플 A 등급 발행하니까 이거 그냥 마냥 안전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데에서 문제가 좀 터졌듯이 이번에도 좀 BIS 자기자본 비율 잘만 지키면 괜찮은 거 아닐까 했는데 잠깐 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이런 만기 미스매치 문제가 좀 터지면서 이 문제가 좀 일단락이 일단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락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참 미국은 항상 이게 좀 당하면서 경험적으로 해서 고치는 나라거든. 근데 이건 너무 뻔한 건데 이런 일을 또 당하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많이 답답할 노릇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은행은 괜찮을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긴급 조치들을 발표를 좀 했는데요. 일단 SB뱅크는 예금을 받아서 채권을 샀는데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대출에 사용을 했습니다. 22년도 국내 은행의 수신 예금 받은 돈은 107조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요. 네. 가계 대출은 한 8조 정도 줄었는데 기업 대출이 104조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7조 받아서 기업 대출에 104조 사용을 한 거죠. 네. 대부분이 채권 사는 데 쓴 게 아니라 기업 대출에 재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 채권 손실 영향이 뭐 해외보다는 훨씬 적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대출을 그만큼 늘은 만큼 우리나라 좀 가계부채 비율이 좀 심각하잖아요. 기업 대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연체율, 이 부실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이 별로 안 닫혀. 그렇죠. 제 2, 3금융권이 좀 문제죠. 아니 항상 그 마지막 차주들이 다 당해.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출도 자기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것만 열쇠 던지면 끝이잖아. 에이씨 하고 던져주고 길거리 살 거야. 이러면 나한테 남는 건 없잖아. 네. 빚이. 우리는 거머리처럼 척 붙어갖고 안 떨어지잖아요. 빚이. 이거 내 집 가져가세요 해도 남아 있잖아. 아직 다 안 갚았는데 더 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무서워 한국은. 게다가 변동금리고. 네. 개인한테 다 책임을 묻는 그런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뭐 연체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뉴스는 들지만 여전히 한 0.25%? 이 정도면 이렇게 높은 수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1금융권은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2, 3금융권은 조금 우려가 좀 확대된 것 같습니다. 오늘 푸른저축은행이 8.5% 하락했고요. 제주은행이 6% 하락했고 제주은행은 뭐 약간 밈주식 같잖아. 밈주식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리드코프는 3금융권이죠. 오늘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상 외는 아니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3월 기준금리가 50bp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거 동결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SVB뱅크 때문에 시장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고용 지표는 잘 나왔지만 연준의 추가 긴축으로는 좀 많이 완화가 됐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에 은행 산업에서의 충격을 고려하면 3월 이후 상당한 불확실성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3월 회의에서는 25bp 올릴 걸로 예상했지만 전망을 금리 동결로 수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5월, 6월, 7월은 각각 25bp씩 계속 인상을 할 걸로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요. 좀 웃기잖아. 네. 4월 안 했는데 25, 5, 6, 7을 했는데 25 좀 웃기는데. 일단 당장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최종 금리는 결국 5.25에서 5.5% 상단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 좀 반등을 좀 시장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저기 지난 주말에 쪽집게하고 내기했는데 거기 50bp 걸게 만들고 난 25bp라고 해가지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제로로 한번 거세요. 제가? 이기는 사람이 몽땅 갖고 가는 걸로. 제로 나는 25 했어. 저기요. 이미 했어요. 25는 못 고른다는 거죠? 네, 벌써 자리 잡아놨거든. 저는 그럼 뭐 빵 하겠습니다. 빵하고 네, 그러면 내가 몽땅 먹을 수 있는. 아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SM이 오늘 23%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15만 원에 공개 매수했었잖아요. 11만 3,100원으로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이브가 인수 절차를 이제 인수 경쟁을 마무리한다.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안으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유 목적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 공시를 했고요.
카카오는 15만 원 공개 매수 그대로 진행을 해서 40%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5% 갖고 있기 때문에 35%를 추가로 공개 매수한다라고 하고 오늘 떨어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사서 공개 매수 신청하면 뭐 일부만 팔리겠지만 아비트라지죠. 차익 거래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좀 주가 떨어진 가격에 팔아도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점심에 우리가 한참 얘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거 근데 의견이 참 갈려요. 뭐 저는 이 정도면 이득 볼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시 그 쪽집게님은 아니다. 뭐 8만 원까지 7만 원까지도 떨어지는 거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별로 차익을 못 남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또 사람마다 다 의견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일단 계산은 해봤습니다. 공개 매수에 좀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야겠죠. 모두가 공개 매수에 참여를 한다라고 가정할 때 빼야 될 사람은 그래도 있죠. 하이브, 이수만, 카카오 원래 갖고 있던 거 요것들 빼면 하이브가 이제 이수만 대주 지분 인수한 거는 지금 뭐 잔금 납부도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공개 매수 신청 아마 못 할 것 같고요. 네, 공개 매수 기간이 3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이수만, 카카오 요거 다 빼고 하면은 전체 발행 주식 수 2,380만 주 중에 신청 가능한 물량은 1,800만 주 정도가 아닐까? 뭐 온라인도 참여하고 뭐 KB 자산운용 참여하고 국민연금 참여하고 다 참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보수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46% 정도거든요. 전체 주식수에.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00주 사서 공개 매수 신청하면 보수적으로 보면은 한 46% 정도가 공개 매수가 될 것 같아요. 15만 원 매도로 가능하면 460주 1,000주 중에 나머지 54%는 장내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면 얼마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나는 그래도 BEP 위에 있냐? 한 8만 2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양도세 계산을 안 했을 때. 양도세 포함하면 한 4, 5천 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주가가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가격도 못 사는 거고요. 8만 2천 원 기준이. 아니 그래도 카카오가 15만 원 주고 사는 회사인데 역대 15만 원의 공개 매수를 40%는 하는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8만 원, 15만 원 이렇게 더블로 거래가 차이가 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이것도 아비트라지 기회로 볼 수도 있겠죠. 싸움하기 전 가격이 8만 원대인가 7만 원대인가 그렇습니다. 싸움하기 전 가격이.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싸움하기 전 가격이기도 하지만 지배구조가 조금 좀 지저분한 지배구조가 해소되기 이전 가격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되고 실제 뭐 SM에서도 뭐 3.0 계획도 많이 밝혔고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실질적인 내재 가치는 이 훨씬 더 위에 있을 거라고 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분들 얘기죠. 그분들 얘기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SM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매도한 사람들은 공개 매수에 내가 15만 원 신청을 해도 어차피 다 안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하면 차라리 그냥 지금 때리는 게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23% 급락했고요. JYP와 YG도 각각 8%, 5%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SM이 많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네 하면서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당연히 빠지겠죠. 오늘 카카오와 하이브만 3, 4%씩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아비트라지가 진짜 얼마가 될지 진짜 완전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기관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기관들 지금 연락 계산하고 있을 거야.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가 얼마가 올 거야? 막 이러면서 뭐 보수적 관점, 중립적 관점, 공격적 관점 해가지고 다 시나리오 짜가지고 이거 언제 붙어야 돼? 막 이런 계산 지금 연락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가봐야 알죠.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이거는 뭐 지분 경쟁이 끝났는데 그 이후의 행방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더글로리 2 공개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넷플릭스가 벌써 보다는 사람 많아.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475만 명. 하루 사이에 55% 급증해서 요거 기다렸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5% 빠졌습니다. 뭐 그전에도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재료 소멸로 항상 그랬듯이 반응을 좀 했고요. 쇼박스 에이스토리, CJ ENM 다 같이 오늘 콘텐츠 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다음 날 26개국에서 1위를 했다고 하네요. 참 콘텐츠 경쟁력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잘해요. 엄청 재밌어.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드라마 보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많아졌어.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공개 매수는 양도세 고려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관사에 직접 가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니 조금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 양도세도 저기가 되나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 양도세는 이제 분류과세라고 해가지고 종합과세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다만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떼고 250만 원보다 수익이 더
커지면 22% 네. 분류과세가 됩니다. 주민세 따로 내나요? 그래서 22%. 원래 네. 20%인데 예. 주민세 포함해서 22%입니다. 네, 그거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각자 이제 판단. 세금 문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